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미창석유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창석유, 이 기업 이름에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석유화학을 하는 기업이긴 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창석유가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긴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 상승의 이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지만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결국엔 이 미창석유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가 되어야 이 기업의 모멘텀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창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창석유 같은 경우 금일 아침에 최대 이슈가 있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했었는데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탐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죠. 탐사 시출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천연가스가 최대 29년,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유통 과정이 줄어들게 되면서 석유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스나 석유 기업들이 마진율 개선으로 매출적인 이익이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 미창석유 같은 경우 이 석유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미창석유가 석유화 기업이라서 석유 관련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매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기업은 사업적으로 영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나타날 텐데요. 그럼 제품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고무 배합유, 그리고 전기전압유, 유동 파라핀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윤활유 부분이 좀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기절연유인데요. 이 전기절연유의 구체적 용도는 변압기이죠. 이 전기절연유 같은 경우 OT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에요. 보통 변압기는 유입식 그리고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기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예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왜 변압기에 오일이 왜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요. 변압기도 당연히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기사 등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 절연유로 절연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변압기는 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코일에 열을 발생하게 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절연율을 충진을 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이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전력 소비가 많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시설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용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망 확충이 비상인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 발전소든 전력망을 확충시켜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이죠. 하지만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11kV입니다. 이 11kV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를 통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키고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이 도심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kV로 또 강압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각 가정이나 이 전봇대, 그러니까 전신주를 통해서 220V로 또 강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서 승합과 강압을 거칠 수 있는 변압기,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전기 절연율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미창석유의 전기 절연율에 대한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주가에도 그렇다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창석유 오늘 차트 보시면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 오늘 14%까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마감은 한 4%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은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저항대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때도 상당히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거래 대금을 통한 강하게 상승을 해줘야 돌파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오늘 거래량을 보자면 조금 살짝 모자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저항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났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오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격 레인지일 것 같은데요. 사실상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횡보 기간 조정이었던 라인 때 오늘은 돌파를 해 주었죠. 그래서 돌파를 해 준 만큼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